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4, 4분기는 대출이 쉽지 않다, 불안하다, 관망해야 되나?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악재가 예측하지 못했던 악재가 터졌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그리고 미 국채 금리 급등, 거기에 더해서 우리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좀 시장이 좀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나온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죠. 가계부채 위기 때문에 고삐를 쨘다, 정부가. 그래서 연말부터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면요. 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측해서 가상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한번 갖고 와 보면은요. 요거죠.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DSR 산정 시 가상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이 되어 있죠. 5천만 원이 소득인 사람, 차주가 이제 4.5%의 금리로 대출을 하려고 할 때 4억 원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DSR로 이제 1%포인트의 어떤 가상금리를 추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대출이 3억 4천 정도로 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계속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감안해서 가상금리를 추가적으로 더해준다는 거죠, 금리에. 그래서 그렇게 더해진 금리로 인해서 전체적인 대출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출을 받는 데는 좀 제한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 연말부터 연내에 적용한다니까 연말부터 아마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을 좀 받으시려는 분들한테는 분명하게 악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거기 더해서 오늘 한내에서 발표한 또 보도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대출 행태 서베이라고 해서요. 매 분기별로 이제 한은혜에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 3, 4분기 동향 그리고 4, 4분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보여주는 것이냐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출에 대한 어떤 포지션, 대출에 대해서 좀 완화해서 넓게 좀 이렇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대출을 해주느냐, 아니면 좀 깐깐한 규모를 어떤 규제를 갖고 깐깐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느냐, 요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 태조 지수 중에서도 이 가계주택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가계주택 가계 일반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태도를 이제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계주택이 가계 대출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보대출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가계주택에 대한 부분이요. 보시면은 23년에 이제 1, 4분기, 2,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출이 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던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22. 그러니까 0보다 숫자가 높다라면은 대출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완화된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0보다 미치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깐깐하게 대출을 좀 강화해서 적용시켜준다. 대출에 대한 기준이 깐깐해지고 심사도 깐깐해지고 그래서 대출이 쉽지 않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지금 3, 4분기까지는 10일까지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완화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완화된 태도를 보여주던 은행들이 이제는 4, 4분기는 이건 전망치입니다. 좀 더 깐깐하게 좀 강화된 어떤 태도로 대출을 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지금 앞으로 4, 4분기는 대출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이제 어떤 그 대출의 규모도 축소돼서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이제 일반형도 지금 없어졌고, 특히나 이제 우대형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어떤 태도
또 역시 더 강화된 어떤 액션을 보여준다, 포지션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DSR도 스트레스 DS를 적용해서 가상금리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좀 더 대출의 규모를 축소시킨다. 여러 가지로 부동산 어떤 매수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안 좋아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이 대출뿐 아니라 뭐 지금 대외적인 전쟁, 그리고 미국채 금리 급등, 그리고 뭐 또 가계부채 증가, 그런 여러 가지 악재 요소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보니까 내년에 대한 전망이 참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다, 관망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이 요소들이요, 모두 동일한 무게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작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소들이 앞으로 2년 뒤, 5년 뒤, 10년 뒤까지 작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과연 앞으로 5년 뒤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악재일까요? 미국 채금리 급등, 이것이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5년 뒤까지 누르는 악재가 될까요? 부동산은요, 어차피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타이밍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잡음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부동산은 사실 한번 사면 기본적으로 1주택의 경우에 많이 갈아타기 하시는 경우에도 그렇고 2년은 보유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비과세 기간을 지나는 시점 한 최소 2년 이상, 5년, 10년까지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는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시장에서 작용하는 요소들 중에서 그렇게 긴 시간으로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악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가계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묶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가계부채 규모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리가 또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미국의 어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요소로 계속 앞으로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지금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것은 이 국채에 대한 발행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국채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시점에서는 금리가 다시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국채금리가. 이런 요소들을 다 두루두루 고려해 보신다면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중기적으로 앞으로 2달 뒤, 3달 뒤가 아니라 5년,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들, 예를 들자면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지독하게 부족해지고 있는 공급 문제라든가, 과연 이것과 지금 우리가 앞에 얘기한 그 리스크와 어떤 것이 더 시장에 장기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악재들에 골몰하다 보면은 큰 것을 놓칩니다. 나는 지금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지금 개울 앞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더 불어날까봐. 저기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걸 건너가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 불어날까봐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는 산을 올라가서 정상을 탈환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저는 좀 더 시장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지금 2달 뒤가 아닌 2년 뒤를, 그리고 1년 뒤가 아닌 5년 뒤를
그리고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우리가 찾아간 노력을 계속했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좋은 정보들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